있으면 대통령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충분히 제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도 곤혹스러운데 여당에서는 악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누군가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포털 뉴스 압박 논란입니다. 제가 카카오에 어떠한 항의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편집의 자유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미 예고돼 있는 여야 대표의 연설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발언 이후에 오늘 본인 SNS를 통해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번 일을 커다란 고언으로 삼겠다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조금 전에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새롭게 불거진 의혹 가운데 하나가 문자만 보좌관을 통해서 카카오톡에 한 게 아니라 카카오 측에 그러니까 외압상 전화까지 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전화는 했는데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윤영찬 의원이 사과를 하고 그에 앞서서 이낙연 대표가 엄중 주의를 줬기 때문에 네. 일단 여당에서는 많이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정치 이슈화 시키겠죠. 왜냐하면은 첫째는 혹시 이게 여론 조작이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여론 조작이 아니냐. 왜냐하면 특히 이제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야당은 많이 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포털에 대한 압박, 여론 조작 이런 논란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는 이재용 다음 창업자가 제기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전화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럼 카카오가 실제로 AI를 통해서 어떻게 포털에 기사를 떼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를 밝혀라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어떤 기사를 앞에 띄우게 하는 것도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한다고 무조건 공정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고 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데 과연 카카오 회사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프로그래밍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옳고 그름 당위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만 한번 생각하면은 이낙연 대표가 연설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설하는데 어쨌든 윤영찬 의원은 그거를 모니터하면서 뭐가 포털에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보니까 여당의 안에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과연 저걸 모니터해서 대응을 했을까요? 이런 데서 아마 여야의 또 다른 정치적인 능력의 차이가 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면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장혜수 평론가님, 이게 카카오 메인에 왜 조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바로 뜨고 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았냐는 게 윤영찬 의원의 생각이었을 텐데 근데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에 있고 이런 포털의 생리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제가 짧게 윤영찬 의원의 커리어를 하나씩 들면서 이 행동이 왜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하자면 이분 우선 기자 출신이었어요.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분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그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부사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네이버의 부사장으로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나 여당이나 정권, 권력자들이 이런 거 항의하면 메인 기사를 의도적으로 좀 바꿔줬다는 것 아닌가? 국민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윤영찬 의원 때문에. 이게 포털에 대한 국내 언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굉장히 낮춘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셨죠. 그럼 청와대에서는 대체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포털 압박하면서 청와대에 유리한 기사들 편집하라고 지시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점이 또 생긴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직업은 이분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뭐 3선, 4선이 아니라 초선 의원이에요. 초선 되신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 되자마자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이런 권위적인 방식의 이 피감기관을 압박하는 것 과연 어디서 배우셨을까? 이게 민주당은 초선부터 이렇게 권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부터 배우는가? 여러 생애, 이분이 생애 거친 모든 어떤 직업적 경로를 다 들춰봐도 이 행동은 그동안의 직업이나 커리어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뭐 요즘 사실상 보도 지침 내리는 거 아니냐, 포털 통제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 5년 전 네이버 부사장 신분일 때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배치와 관련해서 시정 공고 조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압박 때문에 혹시 이 주눅 들어가지고 포털에서 이게 편향적으로 이게 편집이 되고 있지 않느냐? 포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고 포털도 시장을 보고 갑니다. 다른 반쪽의 이용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편향적 편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전과 후, 아까 이도원 의원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 전 대표도 결국은 윤영찬 의원의 발언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AI 뉴스 편집도 과연 이게 정말 중립적인지 이 부분 다 둘 다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김종욱 교수님, 이 주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정치적 외압이냐 아니냐, 집권 여당이 포털까지 장악한 거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이 맞냐 아니냐, 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부사장까지 하신 분이 카카오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AI 시스템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잘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과방에 계시면 이게 자기가 관련 상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그냥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자기에 있는 보좌진들에게 불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권위적이구나, 의원 갑질하는구나. 그럼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이 정당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정치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지만 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뉴스 통제가 실화다, 또는 권력 포탈 유착이다, 과도한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여야가 마찬가지지만 이런 가능성들을 진짜 현실로 할 수 있겠구나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지만 저도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지키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저는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렇다면 그런 원칙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낙연 당대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한 것처럼 여야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회 내에서 엄중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저도 최대한 언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내부 경고까지 했으니까, 하정대 국장. 예. 그런데 이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국정조사, 청문회, 모든 수란 고려하겠다는데 이 엄중 경고로 이게 가름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렇게 전화도 하고 뭐 거기다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세요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에서 뉴스 편집을 어떻게 하는가를 제대로 알았다면은 이거 아마 의미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AI로 편집을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이제 하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지금 현재 완전히 시스템이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보통 아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편집을 뉴스를 어떻게 하냐면 전 국민이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로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신문을 보죠. 그렇지만 이미 인터넷에서 뉴스를 볼 때는요, 마이뉴스라고 해가지고 각자가 지금 서로 완전히 다른 뉴스를 봅니다. 자기가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춤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제 윤영찬 의원한테 보좌관이 이낙연 대표 거는 이 메인에 안 뜨더니 이 주호영 대표 건 메인에 바로 뜨네? 제가 보기엔 그 보좌관은요, 평소에 이낙연 대표의 기사를 잘 안 읽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메인에 안 뜬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어제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메인에 다 떴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를 지금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언론사 편집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마이 편집을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설령 가서 그걸 가서 만약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알아서 선택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영찬 의원조차도 그 정확한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항의하는 게 많은 큰 효과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영찬 의원이 불러온 이 포털 통제 논란 관련 이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시청자의 목소리 하나씩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특권층이 왜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냐.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예. 일개사병이, 그러니까 당직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까요?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동부지검이 수사하면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다. 안 된다. 예.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추미애 장관은 웃음으로 답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장면 연상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말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카투탑 이 이사단은 굉장히 힘듭니다. 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잠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